철학,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발버둥. 고대 로마의 저술가 키케로는 철학의 주요한 과제는 죽음과 대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빚어낸다. 철학의 목적은 그런 감정을 덜어주고 두려움에 짓눌린 마음을 다독거리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스스로 자기 영혼의 의사가 되게 하고 또 그러하길 요구한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루익 페리는 키케로 이상의 철학적 정의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놀이로 즐기려고 심각하게 철학적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때로는 말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행복한 삶은 권태, 시간을 허송하는 느낌, 그리고 여러 얼굴을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렸다.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끔찍한 진실이다. 페리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가? 혼자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무엇보다 죽지 않고 죽음 또한 보지 않는 것이다. 요즘도 에피쿠로스를 비롯한 고대 사상가들처럼 죽음을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숱하다는 사실을 페리는 알고 있다. 죽음은 그저 삶의 끝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만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할 일도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의미한 문제에 신경을 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페리는 이런 식의 논리는 솔직하다기에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대꾸한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죄다 빼앗기게 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노라고 정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영원히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은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 사물의 비가역성은 삶의 한복판에 일어나는 일종의 죽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악과 고통이라고 부른다. 페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죽음과 거기서 비롯된 온갖 결과들이 인류의 거대한, 어쩌면 유일한 문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되돌릴 수 없는 상실들이 빚어내는 필연적인 두려움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악과 고통,
더 나아가 죽음에 맞설 길을 찾는데 철학의 목표가 있다고 믿었다. 페리도 사실상 철학이나 종교만이 고통과 죽음에 맞서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어째서 그런가? 고난은 사랑과 기쁨, 안전처럼 인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토대들을 앗아가 버린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평정심, 더 나아가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정답이 숨어 있다.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를 둘 때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이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페리는 결론 짓는다. 예를 들어 현대의 심리학이 이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페리는 이 대목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에 맞서고 있다. 그는 과학은 삶의 목적을 찾아내도록 도울 능력이 없으므로 고난이라는 이슈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과학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야기해 주지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는 삶의 공고함을 다룰 방도가 없다. 그래서 역사의 각 단계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 문서, 쉽게 말해 역경과 상실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글이 등장했다. 지금부터는 서구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 세수로 나누어 각 시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